오차시, 누언과 대. 오늘은 누정대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누정대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누정대 사례지 4곳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원별 주요 학습 내용을 살펴보세요. 1. 누정대의 이해. 누정대는 개별적으로 수려한 자연 속 한 부분에 위치하는데요. 특히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시설로서 궁궐, 관아, 사찰, 서원, 별서, 주거공간 등에서 특화된 공간으로서 한 부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누정대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기기 위한 시설로서 담장과 문 없이 주변의 자연경관 모두를 정원으로 끌어들이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조경기법인 차경기법을 극대화한 공간입니다. 그럼 누정대란 무엇일까요? 먼저 누는 마루 밑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2층으로 된 집을 말하고, 정은 벽이 없이 개방되게 만들어진 시설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는 판을 대어 높이 쌓은 것을 말합니다. 누정대, 각각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클릭하여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러한 누정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각각 다른데요. 누의 경우 백제 계로왕 때의 궁실 누각, 대사를 화려하게 지었다는 기록과 백제 무왕이 망해루에서 연회를 열었다는 기록이 최초의 기록이며, 정의 경우 신라 소지왕 때 천천정에 거동하였다는 기록과 신라 진평왕 때 고석정에서 논을며 구경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의 경우 고구려 동명성왕 때 난세가 왕대에 모여들었다라는 기록이 최초의 기록입니다. 현재 누정대 중 명승으로 지정된 유산으로는 다음과 같이 총 6개의 고정원이 있는데요. 그중 다음의 4개의 사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누정대 사례지. 그럼 먼저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제28호로 지정된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은 크게 다음의 3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삼척에 위치한 죽서루와 오십천은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에 소개된 관동팔경 중 한 곳으로, 죽서루기에는 관동팔경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경승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서루의 성경을 찬양한 글은 수없이 많은데요. 그중 1875년 삼척 부사로 부임했던 심영경의 차 죽서루 판상운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자연을 화폭에 그대로 옮기는 화풍인 진경산수화를 대표하는 단원 김홍도, 겸재 정선, 강세황, 엄치육 등 많은 화가들이 그 아름다운 풍광을 그려 오늘날까지 죽서루의 아름다운 풍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척시를 가로질러 동해로 흐르는 오십천은 동해에서 가장 긴 감입공류 하천인데요. 발원지에서부터 동해까지 50번을 돌아 흐른다고 해서 오십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죽서루에 이르면 푸른 층암 절벽이 높게 솟아있는데 맑고 깊은 소의 물이 여울을 이루어 그 절벽 아래로 감돌아 흐릅니다. 특히 석양 무렵 돌에 부딪혀 푸른 물결을 이루는 오십천과 수직으로 선 층암 절벽의 빼어난 경치는 큰 바다를 보는 것과는 매우 다른 절경을 선사합니다. 오십천 협곡이 끝나는 곳에 위치한 죽서루는 지방 관아에서 지은 공루로 관아와 바로 붙어 있는데요.
창건연대와 처음 지었던 이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고려시대였던 1266년 동안거사집이라는 문헌에 나오는 서루라는 누각이 지금의 죽서루 위치에 지어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죽서루는 1266년 이전에 이미 지어진 매우 역사가 깊은 누각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죽서루는 1403년 삼척부사 김효손이 예터에 중창한 후 수차례의 중건을 거쳐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죽서루의 동쪽에는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 옛날 죽림 속에는 죽장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죽서루는 바로 죽장사의 서쪽에 위치한 누각을 의미합니다. 죽서루는 정면 7칸, 북쪽 측면 2칸, 남쪽 측면 3칸으로 지어진 특이한 형태의 누각으로 현재 보물 제21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죽서루에는 많은 편액이 걸려 있는데요. 누각의 명칭과 의미를 나타내는 현판, 죽서루의 역사를 기록한 편액, 죽서루와 50천의 풍광에 관한 경관시를 수록해 놓은 편액 등 수없이 많은 액자가 누각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누각의 전면에 걸려있는 죽서루와 관동제일루라는 현판은 1715년 삼척부사 이성조가 쓴 글씨로 죽서루를 관동에서 제일 가는 누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판 중에는 제1계정이라 하여 허목의 글씨가 있는데 이것은 50천의 계루와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죽서루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번에는 남원 광환루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제33호로 지정된 남원 광환루원은 크게 다음의 3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광환루원은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아 원림으로 남원시에 흐르는 섬진강의 지류인 유천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특히 관아 원림을 대표하는 고정원으로 우리나라 조경사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래 이곳은 1419년 황희가 광통루라는 작은 누각을 지어 산수를 즐기던 곳인데요. 세종조의 정인지가 누원의 경치를 보고 감탄하여 마치 달나라의 미인 항아가 살고 있는 월궁의 광안 청어부와 같다고 하여 광안루로 이름을 고친 것입니다. 이후 남원부사로 부임한 장의국은 광안루를 중수하고 유천의 맑은 물을 끌어들여 은하수를 상징하는 못을 만들었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사랑의 다리 오작교도 함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선조조의 관찰사로 부임한 정철은 연못 속에 신선이 살고 불로초가 있다는 복례, 방장, 영주의 삼선도를 조성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정원은 여러 유교 문화, 풍수지리, 음양 오행설, 신선 사상 등의 그 기초를 두고 조성되었는데 광환루원 역시 신선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아 조성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광환루원은 본래 1983년 사적 제303호로 지정되었었는데요. 2007년에 명승지정 기준이 개정되면서 고정원, 원림, 옛길 등과 같은 역사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경승지를 명승으로 지정하는 발판이 마련되어 2008년에 명승 제33호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지방 관아에서 누각을 지어 경영한 예가 많은데요. 이를 공루라고 합니다. 광환루원의 광환루도 지방 관아에서 지은 공루인데요. 광환루원을 비롯하여 진주의 촉성루, 밀양의 영남루,
삼척의 죽서루, 평양의 부병루, 무주의 한풍루 등 많은 공루들이 있는 위치는 대부분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기 좋은 장소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광안루는 누각과 더불어 고정원이 매우 아름답게 조성된 특별한 관아 원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광안루원은 1419년에 설립되어 약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춘향전과 관련된 춘향사는 1931년에 지어졌고 이후 망고 열려 춘향사라는 현판이 걸리고 김은호가 그린 춘향의 영정이 봉인되었습니다. 이에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광안루원을 춘향전의 무대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향전이라는 이야기가 광안루원의 장소성을 변화시킨 것은 춘향사가 건립된 이후 불과 80여 년밖에 되지 않았고 광안루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조선시대의 관아원림이라는 사실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창 수숭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53호로 지정된 거창 수숭대는 크게 다음에 3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숭대가 위치한 원학동은 영남 제1의 동천으로 알려진 안이삼동 중 하나로 위천을 따라 월성 계곡의 아래 지역에 위치한 동천입니다. 안이은은 오늘날 함양군과 거창군의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덕유산에서 지리산으로 향하는 소백산맥 줄기에 동쪽에 자리한 조선시대 행정구역으로 산세가 웅장하고 계곡이 깊은 매우 험한 지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학 동천의 중심에 바로 수숭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숭대가 위치한 이 지역은 원래 신라와 백제의 국경으로 백제의 말, 신라가 백제의 사신들을 환송할 때 그들을 슬프게 돌려보냈다고 해서 수송대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퇴계 이황이 이곳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수송이라는 이름을 수승으로 바꾸어 명명한 후로 오늘날까지 수숭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퇴계 이황이 이곳을 수숭대라고 이름 지을 것을 권한 퇴계 명명지대라는 시와 이에 대한 갈천 이문의 화답시, 갈천 장구지대, 더불어 옛 풍류가들의 시들이 거북바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수숭대는 안반 위를 흐르는 계류의 가운데 위치한 거북바위가 중심이며 계곡의 건너편에는 요수정이 있고 계곡의 진입부에는 구연사원이 있습니다. 요수정의 반대쪽에는 구연사원의 문루격인 관수루가 있습니다. 이때 요수정과 관수루에서는 거북바위가 위치한 수숭대의 아름다운 풍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수숭대의 거북바위는 수숭대에서 가장 중요한 경관 요소로 높이 약 10m, 넓이 50제곱미터이며 구연대 또는 암구대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마치 바위가 계류에 떠 있는 거북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해서 붙여진 것입니다. 또한 거북바위에는 수숭대의 문화적 의미를 알 수 있는 많은 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계곡의 건너편에는 벼슬보다는 학문의 뜻을 둔 학자로 향리에 은거하며 소요자족했던 요수신권이 제자들에게 강학을 하던 요수정이 서 있는데요. 요수정은 1542년 구연제와 남쪽의 척수대 사이에 처음 건립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중건한 뒤 다시 수혜를 입어 1805년 현 위치로 이건했습니다. 그리고 수숭대의 동쪽에는 구연사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연사원은 요수 선생이 1540년에 서당을 세워 제자들을 가르친 곳으로
1694년 구연 서원으로 명명되었는데 요수 신권, 석곡 석팽년, 황고 신수 등이 배양되어 있습니다. 구연 서원의 문로인 관수루는 1740년에 세워졌는데요. 이때 관수는 맹자의 진심장에 등장하는 문구로 군자의 학문은 웅덩이를 채우는 물과 같아서 한 웅덩이를 가득 채운 후 비로소 그 다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학문의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동천의 계곡에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물을 관조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심오한 명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숭대 앞 너럭바위에는 연반석과 세필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때 연반석이란 거북이가 입을 벌린 모양의 장주함에 앉은 스승 앞에서 제자들이 벼루를 가던 바위라는 뜻이고, 세필짐은 수업을 마친 제자들이 졸졸 흐르는 물에 붓을 씻던 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주함 위에는 오목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장주갑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막걸리 한 마리 들어가는데요. 일정한 때에 시험을 보아 합격한 제자들만이 장주갑에 부어놓은 막걸리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숭대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산수유란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다양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닌 명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화 청암정과 석천 계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제60호로 지정된 봉화 청암정과 석천 계곡은 크게 다음의 3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봉화의 내성천 상류에 위치해 있는 석천 계곡을 거슬러 오르면 금딱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을 하고 있는 금계포란 지국의 명당이라 불린 닥실마을을 볼 수 있는데요. 닥실마을의 동쪽에 있는 옥적봉은 수탉을, 서쪽의 백운령은 암탉을 닮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닥실마을은 전통 한옥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남 지방의 기품 있는 반촌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데요. 특히 중증조의 문신으로 강직한 성품을 지녔던 권벌은 기묘사화로 파직을 당하자 이곳에 집을 지었는데 닥실마을의 터를 닦아 안동권씨 새거지로 가문에서도 닥실권씨라는 독립적인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조선 중기 지리학자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4대 길지 중 하나로 칭송한 명당이기도 합니다. 닥실마을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석천 계곡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이 석천 계곡은 닥실마을의 동쪽과 서쪽을 흐르는 창평천과 동막천이 마을 앞에서 합류하여 하나가 된 후에 물이 빠지는 수구를 감추듯이 돌아나가는 곳에 위치해 있어 수구가 닫혀 있기 때문에 닥실마을의 상사로운 지기가 유실되지 않고 응축되어 명당지세의 터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울창한 숲 사이로 난 협곡은 아주 좁게 파여 S자형으로 큰 구비를 이루고 있어 마치 태극의 문양처럼 휘돌아 흐르는 사행천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석천 계곡을 따라 난 옛길을 거슬러 오르다가 한 굽이 왼쪽으로 돌면 곧바로 고졸하고 청량하기 그지없는 풍광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울 건너로 길게 자리한 석축위의 정자가 창송으로 감싸여 있는 모습은 한 폭의 풍경화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청암동천이라 불리는 수려한 석천 계곡의 경치는 길지로 평가되는 닥실마을과 함께 신선의 세계로도 승화됩니다. 청암정은 권벌이 닥실마을에 종가를 지으면서 조성한 정자로 1526년 거북 모양의 너럭바위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못을 판 후 냇물을 끌어들여 물을 채워놓고 장대석으로 좁고 긴 돌다리를 축조해 청암정에 다다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청암정은 바위를 평평하게 다듬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면서 주춧돌과 기둥 길이를 조정하여 지은 집으로 주추의 높이가 각각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을 활용하여 정자를 세운 옛 사람들의 지혜와 자연 안반을 이용하여 청암정을 짓고 주위에 연못을 만든 매우 탁월한 조경 기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자 내에는 청암정이라는 당호와 함께 미수 허목이 전서체로 쓴 청암수석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 잘 살펴보셨나요?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총 5문제가 제시되며 기회는 2번 주어집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학습 내용에서 소개된 명승을 감상해 보세요. 오늘은 오차시, 누언과 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